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예비 중1, 2 분들 중3 과학 월간 테스트 전문항 해설 영상이고요. 많이 틀리신 분들은 뭐 다 보고 좀 필기 열심히 해서 시험지 가져오시고 적게 틀렸다 좀 잘 아는데 실수했다거나 간혹가다 일부 문제를 못 풀겠다 하시는 분들은 특정 문제만 보고 오셔도 되겠습니다. 1번부터 다 풀게요. 마그네슘이 산소와 반응해서 산화 마그네슘이 된다. 옳은 걸 고르라고 했는데 1번에 화학 반응 중 뭐의 예시냐라고 했을 때 일단 합쳐지는 반응이죠. 합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화합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분해가 되기 위해선 이 반응의 역반응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다음 2번 철이 녹쓰는 것과 같은 화학 반응이다. 맞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금속에 산소가 결합하면 산화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일상생활에서 쓰는 얘기로 하면 금속의 부식이다, 녹이 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답 2번 충분히 내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정답이 나오면 좀 넘어가고 싶은데 일단 1번만 나머지 보기들도 분석을 해볼게요. 3번에 산화 마그네슘은 산소와 성질이 같냐라고 했을 때 지금 A라고 하는 물질, B라고 하는 물질이 돼서 만나서 C라고 하는 물질이 되는 거죠. 모두 화학식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그네슘과 산화 마그네슘도 이름이 비슷하긴 하지만 화학적 성질은 아예 다르다는 거 챙겨놓고요. 4번 방금 얘기한 대로 틀렸다. 5번 화학 반응과 물리 변화의 가장 큰 차이죠. 물리 변화는 원자의 배열이 변하지 않는데 죄송합니다. 화학 반응은 원자의 배열, 같은 말 결합이 변하는 것이다. 틀린 보기 골라줄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이어서 2번 여러가지 변화를 물리변화, 화학변화로 이렇게 짝지은 것을 골라라. 기억 보기에 어떤 물질의 상태 변화, 물이라고 하는 액체 상태가 끓으면 기체 상태가 되죠. 이런 건 물리변화이다. 니은 컵이 깨진다. 모양 같은 게 변해도 물리변화로 분류를 해준다. 디귿 설탕을 물에 녹여서 설탕물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용해라고 하는 건 뭔가 설탕이 설탕물이 되니까 이름이 바뀌어서 화학식이 달라질 것 같지만 실제로 이건 물리변화라는 거 중요하게 얘기했었습니다. 리을과 미음은 가을이 되면 단풍잎의 색깔이 변한다거나 혹은 위에서 얘기했던 대로 녹쓰는 반응, 산소와 결합하는 거죠. 이 둘은 화학 변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가나다는 물리 변화고 라마가 화학 변화니까 답 2번 이렇게 내줄 수 있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3번이고요. 메테인이 연소할 때 반응물과 생성물을 나타냈다. 이 화학식의 앞에 계수를 맞춰줘야 되는데 계수를 맞추는 이유는 무슨 법칙? 질량 보존 법칙이 항상 성립이 돼서 그렇고 같은 말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일정하다를 이용해주는 거죠. 또 화학식을 자세히 보면 반응 전에 탄소가 하나면 반응 후에도 탄소가 하나여야 되고 반응 전에 수소가 4개면 반응 후에도 4개여야 되는데 H2O니까 2개밖에 없어. 그럼 결국 내가 A를 1로 잡으면 수소의 개수를 4개로 맞추기 위해서 D는 2가 돼주면 되는 거죠. 2 곱하기 2에서 수소가 4개 이렇게 맞춰질 거니까. 그죠? A를 1이라고 했을 때 아까 얘기한 대로 탄소의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C도 1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반응 후를 보면 O2가 하나 있고요. O가 2개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산소 원자가 4개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반응 전에도 4개 있어야 되는데 O2라고 했으니까 앞에 개수 2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를 맞추는 방법을 미정개수법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기억,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같다.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니까. 그다음 니은, 화학 반응 과정 중에선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는 거니까 분자의 종류와 개수는 달라지는 거죠. 디귿 질량 보존 법칙은 100% 성립이니까 앞에 무슨 문장이 나오든 항상 맞는 보기로 골라주라고 했고, 마지막 리을 메테인 50개가 충분한 양의 산소와 반응한다면 이산화탄소 몇 개가 생성되냐라고 했을 때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 B는 반응하는 물질들의 개수 B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메테인과 이산화탄소를 물어봤으니까 개수가 1대1이죠. 그 말은 메테인이 하나 사라지면 이산화탄소는 하나 생성된다는 거예요. 리을에서 물어본 것처럼 50개가 사라진다면 당연히 50개가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리을 맞는 보기. 답 기억 디귿 리을에 5번 내줄 수 있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럼 4번. 반응식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쭉 나와 있는데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의 이름으로 화학 반응을 표현한다. 일단 한국식으로 이름을 쓰라고 했고요. 그 다음 스텝 2.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의 화학식을 표현해준다. 예를 들어 스텝 1에서는 물이라고 했으면 스텝 2에서는 이걸 뭐라고 써준다는 거야? H2O 이런 식으로 화학식으로 표현을 해준다. 그 다음 반응 전후에 존재하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도록이죠. 왜 같아야 돼?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돼야 되니까. 이걸 같게 하기 위해서 뭐를 맞춰주는 거야? 3번 문제에서 했죠. 개수를 맞춰준다. 그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화학식, 니은은 종류와 개수, 디귿은 개수라고 했었죠. 답 2번 낼 수 있겠네요. 넘어갑시다. 그 다음 5번이고요. 능금 실린더에 과산화수소를 넣은 다음 색소와 세제를 넣고 아이오딘과 칼륨을 넣었더니 그림과 같이 거품이 솟아올랐다. 이 반응식을 쓰라고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과산화수소가 어떤 반응을 하냐라고 했을 때 과산화수소는 물과 산소로부터 만든다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산화수소가 분해되는 반응이 일어나면 물과 산소로 쪼개지는 거죠. 이 반응식을 쓸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안에서 개수까지 맞춰줘야 되는데 과산화수소의 개수를 1이라고 잡으면 반응 전에 H가 2개니까 반응 후에도 2개가 돼야 돼서 물 앞에 개수가 1이 될 거예요. 그리고 과산화수소의 개수를 똑같이 1이라고 잡았을 때 산소는 반응 전에 2개죠. 그럼 반응 후에도 2개가 돼야 되는데 H2O가 하나니까 여기 하나를 썼어. 그럼 이 뒤에 나머지 하나가 와줘야 돼요. 그럼 O2가 몇 개 있어야 산소가 하나가 될까? 2분의 1개라고 해줄 수 있는 거죠. 근데 화학 반응식에서의 개수는 가장 간단한 자연수 B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모두 똑같이 스케일 2배 보정해주면 2에 2에 1이 될 거고요. 1은 생략해준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산화수소 2개가 분해될 때 물이 2개가 나오면서 산소 하나가 나오는 답 3번 이렇게 골라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문장을 읽고 이런 화학 반응식을 직접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처음 본 사람은 추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식형 문제였다는 거. 오케이? 넘어갈게요. 다음 6번. 10% 아이오딘화 칼륨 수용액을 6ml씩 넣고 10% 질산납 수용액의 양을 달리하여 넣었을 때 생긴 앙금의 높이를 나타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앙금 생성 반응에서 이렇게 풀기로 했어요. 화학식에 어떤 띄어쓰기가 있을 때 띄어쓰기의 앞쪽은 마이너스, 뒤쪽은 플러스죠. 근데 서로 다른 두 가지 수용액에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있을 때 앞에 거와 뒤에 거를 매칭해주고 뒤에 거와 앞에 거를 매칭해주기로 했죠. 그럼 파란색의 결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건 아이오딘화 납이라고 하는 PbI2에 뭐죠? 노란색의 앙금이 되는 거죠. 근데 빨간색은 질산 칼륨이 만들어지는데 이건 우리가 외운 앙금에 없었기 때문에 얘네는 앙금이 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노란색의 앙금, 아이오딘화 납이 만들어진다. 지식형이고요. 기억. 이 실험은 질량 보존 법칙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무슨 법칙이야? 일정 성분비 법칙이죠. 질산 칼륨이 6mm가 있어. 여기에 질산 납을 넣는다라고 했을 때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무조건 많이 튀어나오는 건 아니더라. 아이오딘화 칼륨이 6mm가 있을 때
질산납을 이만큼 넣으면 앙금이 1mm 만들어진대. 근데 4mm를 넣으면 2mm가 만들어지는 거야. 6을 넣으면 1보다 조금 많고요. 2보다 조금 많네요. 3보다 조금 많게끔 만들어질 건데 중요한 포인트는 더 넣는다고 해서 무작정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때부터는 뭐가 부족하니까? 아이오딘이나 칼륨이 부족하니까. 그죠? 그래서 한계 반응물의 종류가 달라진다. 이런 표현을 했었고요. 이 앞에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납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납을 넣으면 나오고 납을 더 넣으면 더 나오고 더 넣으면 더 나오는 식으로 일정 성분비 법칙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니은 시간이 충분하다면 두 수용액은 모두 반응할 수 있다. 어떻죠? 여기서 모두 반응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는 모든 반응물이 사라지냐 뭐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D 지점에 대해서는 성립이 되는 거죠. 근데 나머지 구간에서는 어떤 한 가지 반응물의 개수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완결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D에만 성립이 되고 A, B, C, E, F는 성립이 안 되니까 D는 틀린 보기. 마지막 디귿 계속해서 얘기한 대로 D점 이후로는 아이오딘이나 칼륨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E와 F에는 아이오딘이나 칼륨을 더 넣으면 앙금이 더 만들어질 수 있다. 맞는 보기 답 3번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좀 어려웠어요. 넘어갈게요. 네, 이어서 7번입니다. 수소와 산소의 혼합기체에서 전기 불꽃을 튀겨주어 물을 합성한다. 그럼 일단 여기서 할 수 있는 얘기.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이 되는구나. 앞에서 얘기한 대로 계수를 맞춰줘야 되니까 2대 1대 2 이렇게 살려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화학반응식에서의 계수비는 반응하는 물질들의 개수비와는 같지만 반응하는 물질들의 질량비와는 같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수소가 2개 사라질 때 산소가 1개 사라져서 물이 2개 생성되는 건 맞지만 수소가 2g 사라질 때 산소가 1g 사라지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질량 관계는 다시 한번 새롭게 찾아줘야 되는데 실험 1을 보면 수소는 2g, 산소는 8g이 있어. 둘이 반응을 했을 때 수소가 1g이 남는데요. 그럼 실제 반응한 수소는 몇 g이라는 거죠? 1g이라는 거죠. 그럼 수소 1g이 반응할 때 산소는 몇 g 반응해서? 8g 반응해서 물은 몇 g? 9g을 생성하는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되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럼 실험 2를 봐봐. 반응하는 물질들의 질량비가 지금 1대 8이야. 산소는 수소를 모두 없애기 위해 질량으로 몇 배 필요해? 8배 필요한 거거든. 그럼 실험 2에서는 수소 3g을 모두 없애기 위해서는 산소가 24g이 있어야 돼요. 근데 16g밖에 없네. 이러면 산소가 부족해서 반응이 완전히 끝나지 않겠다. 이런 걸 한계 반응물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결국 산소가 16g 모두 반응을 하겠죠. 소모가 될 거예요. 그럼 우리 기준을 세워놓은 게 1대 8대 9였으니까 반응하는 산소의 질량이 이렇게 2배가 됐어. 그럼 반응하는 수소는 몇 g일까? 2g이고 생성된 물은 18g이 되겠죠. 이해되세요? 수소는 2g만 반응한다는 거야. 그럼 몇 g 남아야 돼? 1g이 남겠죠. 이런 식으로 찾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3번. 다시 3번 실험. 지금 수소의 질량이 안 나와 있는데 잘 보면 산소는 40g이 있대. 우리 기준을 세워놓은 게 산소 8g이 반응할 때 물이 9g 생성되거든. 그럼 이거의 5배만큼 반응이 일어난다면 산소가 만약 40g 반응한다면 물은 몇 g 생성될까요? 45g 생성되겠죠. 근데 36밖에 생성이 안 됐대. 수소가 충분하지 않았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또 반응 후에 남아있는 기체가 산소 8g이니까
실제 반응한 산소 기체는 32g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40 중에 8이 남았다는 건 32만 썼다. 그럼 밑에서 똑같이 기준 세워놓은 대로 산소가 8이 아니라 32만큼 사라졌어. 그럼 수소는 몇 그램 사라졌을까? 4g 사라졌겠죠. 그래서 처음에 있었던 수소가 4g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선지 파악해보면 기억에 가는 수소 1g이라고 해야 돼서 틀린 보기. 니은의 나는 4g이 되는 게 맞고요. 디귿 물을 구성하는 수소와 산소는 항상 1대8로 결합을 한다는 일정 성분비 법칙에 대한 문제니까 맞는 거고. 마지막 리을 실험 1은 수소가 남아있죠. 지금 산소를 추가해줘야 물이 더 나오는 거고 수소는 이미 충분히 있습니다. 답 3번 낼 수 있겠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 8번 볼트와 너트를 이용해서 어떤 화합물을 만들고 있다. 볼트 하나가 너트 4개와 반응을 하면 너트가 2개 남으니까 실제 반응하는 너트는 2개인 거죠. 그럼 이때 만드는 화합물은 BN2 요 정도로 써줄 수 있을 겁니다. 반응 전에 너트 4개잖아요. 근데 반응 후에 2개가 있으니까 전후에 요 2개를 제껴주면 실제로 반응하는 건 볼트 하나에 너트 2개에 BN2라고 하는 거니까 이것들은 지워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3번 같은 보기가 틀렸다는 거죠. 1번 생성된 가물질은 혼합물이냐 물어봤는데 혼합물과 화합물은 구분 지어야 됩니다. 혼합물은 서로 다른 두 물질이 섞여 있는 것. 지금처럼 화학 반응을 통해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졌다면 이건 화합물이라고 해줘야 되는 거죠. 1번 틀린 거. 2번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무조건 틀린 거고요. 그 다음 4번 생성된 물질의 BN2는 질량이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볼트 한 개의 질량은 3g이라고 나와 있어요. 너트 한 개의 질량은 2g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한 2g짜리 너트 2개가 쓰이는 거니까 4g이 되면서 BN2는 7g이 만들어질 거예요. 결국에 BN2라고 하는 물질을 구성하는 볼트와 너트의 질량비는 3대4라고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4번도 틀린 보기. 그 다음 5번 너트 4개가 모두 반응하기 위해서는 너트 2개당 볼트 하나씩 반응하니까 4개가 사라지려면 2개가 필요한 거죠. 맞다. 답 5번 내주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 9번 그림과 같이 불을 붙인 후 양초에 유리컵을 씌웠더니 잠시 후에 불이 꺼졌다. 왜 꺼졌냐? 태운다. 뭔가 불이 붙는다 라고 하기 위해선 필요한 물질이 뭐죠? 산소인 거죠. 산소가 공급이 돼줘야 돼요. 그리고 이것들이 타는 과정에서 산소가 소모될 겁니다. 근데 유리컵으로 덮어놓으면 외부의 공기와의 접촉이 차단되기 때문에 더 이상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산소가 다 사라져 버리니까 꺼졌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꺼진 까닭 뭐가 적합하냐라고 했을 땐 1번의 성질이 같기 때문이다. 성질이 일단 같지도 않죠. 그 다음 2번 질량이 같아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양초를 태우면서 질량이 태우는 연소 반응이 일어난다고 해도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건 맞지만 그게 꺼진 이유를 설명하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명제 자체가 틀렸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 문제의 적당한 답은 아닙니다. 다음 3번 반응 전후에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분자의 종류는 달라질 거고요. 4번 화학 변화가 일어나도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기 때문이다. 이것도 명제 자체는 참이지만 질량 보존 법칙과 같은 내용으로서 정답이 되진 않는다. 근데 마지막에 5번을 보면 화합물은 성분 원소가 일정한 질량비로 반응하기 때문에 이게 맞는 표현인 거예요. 양초를 태울 때 어느 정도의 양초를 태울 때 필요한 산소의 양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거든. 근데 산소가 다 소모됐어. 양초가 남아있다고 해서 혼자 탈 수는 없는 거죠. 같이 반응해야 되는 산소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일정한 질량비로 반응을 하는데 산소가 부족하니까 반응이 끝나버렸다. 더 이상 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답 5번 내주면 되겠다. 네, 이어서 10번이고요.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물이 된다. 앞에서 했던 대로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물이 되는 반응식을 써줄 수 있어야 되고, 계수까지 맞추면 이렇게 되는 거죠. 실험 가. 산소가 1g 남았다. 그럼 실제로 반응한 건 산소 8g이구나. 그럼 결국 수소 1g 반응할 때 산소는 8g 반응해서 물이 9g이 된다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0번에 물을 구성하는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는 1대 8이 된다는 거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11번에 A를 물어보고 있는데 바로 가주면 되는 게 수소보다 산소는 몇 배 필요하다고? 8배. 다 해서 수소가 5g이 있어. 이거를 완전히 반응시키기 위해서 산소는 40g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현재 42g이 있으니까 몇 g이 남을까? 2g이 남겠죠. 그래서 산소가 남으면서 2g이다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10번과 11번 동시에 이렇게 해결이 됐고요. 그 다음 12번. 구리와 산소가 반응해서 산화구리가 될 때의 질량 관계를 나타냈다. 잘 보면 구리가 0.4g 반응할 때 산소는 몇 g 반응해? 0.1g 반응하는 거죠. 이렇게 반응하면 산화구리가 만들어진다라고 했는데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니까 0.5g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반응하는 질량비가 4대 1대 5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산화구리 30g을 만들고 싶대. 그럼 각각의 반응물을 몇 배 더 넣어주면 돼? 6배로 맞춰주면 되겠죠. 그래서 구리는 24g이 필요할 거고 산소는 6g이 필요해서 둘이 만나서 30g이 될 것이다. 이때 필요한 구리는 최소 질량이 24, 산소는 6g이 되니까 답은 4번 내줄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 13번. 도가니에 구리가루를 넣고 가열해서 산화구리를 만든다.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네요. 그렇죠? 반응하는 산소가 0.25g일 때 구리는 몇 g 반응해? 1g 반응하죠. 그럼 생성되는 산화구리는 1.25g이 될 것이다. 소수는 좀 싫으니까 4배 정도 스케일 보정해주면 산소 1g 반응할 때 구리는 4g 반응해서 산화구리 5g이 생성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번 산화구리를 구성하는 산소와 구리는 1대 4라고 해줘야 되죠. 2번 산화구리를 구성하는 산소와 구리의 질량비는 항상 일정하다. 맞다. 일정 성분비 법칙이니까. 이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 14번. 일정한 온도 압력 조건에서 질소기체와 수소기체가 반응해서 암모니아 기체를 만들 때 부피 관계를 나타낸다. 우리 이거 기체 반응 법칙에서 아보가드로 법칙에 대한 얘기입니다.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 같은 분자수. 질소는 일단 화학식이 N2고요. 수소는 H2, 암모니아는 NH3죠. 근데 반응하는 부피비가 질소 하나 반응할 때 수소는 3개 반응해서 암모니아 2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기체의 경우에는 개수비는 반응하는 물질들의 개수비와 같은 건 100% 성립인데 온도와 압력이 일정한 조건에서 기체는 부피와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부피위와도 동일하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피비가 1대 3대 2라고 했을 때 개수비가 1대 3대 2라고 할 수 있어서 개수비도 1대 3대 2가 되는 겁니다. 1번 암모니아가 생성될 때 반응하는 기체의 부피비는 분자수, 개수비와 같다. 맞는 얘기죠. 방금 얘기한 아보가드로 법칙이고요. 그다음 2번 질소 6개가 반응할 때 암모니아는 몇 배 생성되니까 2배, 12개 생성된다라고 해줘야 되는 거죠. 틀린 보기. 3번 질소 30ml와 수소 30ml 얘기가 나와 있는데 부피는 뭐처럼 생각해주면 된다고? 개수처럼. 그래서 질소 30개와 수소 30개가 반응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암모니아는 얼마나 나올까? 라고 했을 때 질소 하나를 없애기 위해서는 수소 몇 개 필요해? 3개. 그럼 30개를 없애려면 90개가 필요하죠. 근데 지금 30개밖에 없으니까 수소가 부족하구나 인 겁니다. 그럼 수소 때문에 이 반응은 10번밖에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수소의 개수가 3이니까 한 사이클당 3개씩 사라진다라고 하면 30개가 사라지는 건 10사이클이 되는 거죠. 그럼 질소는 한 사이클당 하나씩 사라지니까 10사이클이면 10개 사라져서 20개가 남을 거고, 암모니아는 10사이클 진행되면 20개가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3번에 질소 30ml와 수소 30ml를 혼합해서 반응시킬 때 생성되는 암모니아는 20ml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4번. 질소와 수소의 상대적인 질량비가 14대 1이라면 암모니아를 구성하는 질소와 수소의 질량비가 어떻게 되냐? 암모니아의 화학식은 NH3고요. 질소가 14라고 주어졌으니까 14짜리 하나가 있어서 14를 차지하고, 수소는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러한 1짜리 3개를 쓰면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암모니아를 구성하는 질소와 수소의 질량비는 14대 3이 되는 게 맞다. 답 4번 이렇게 골라줄 수 있습니다. 5번은 방금 구했던 대로 위에 30개씩 반응을 할 때 질소가 10개만 사라져서 20개가 남는다 했었죠. 질소는 그래서 20개가 남으니까 5번에서 물어보는 것처럼 반응후 남은 기체는 질소이다. 얘도 맞는 표현. 그래서 정답 3개 고르라고 했고 답은 1, 4, 5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15번, 16번 같이 나와 있네. 기체 A, B가 반응해서 C를 생성한다. 그럼 반응식을 일단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겠죠. 물론 아직 개수는 정해지지 않은 겁니다. 모두 다 기체라고 나와 있고요. 반응 전후에 온도와 압력이 같다라고 했으니 기체의 경우에는 부피비와 개수비가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부피라고 표현이 돼 있는 건 모두 다 그냥 개수처럼 생각을 해줘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실험 1, A 30개가 반응하고 다시 A 30개, B 10개가 있을 때 C 20개가 만들어지는데 어떤 남는 애가 10개 있다는 거야. 근데 생각해보면 B는 처음에 10개가 있었는데 반응이 끝나고도 10개가 있는 건 말이 안 되죠. 따라서 이 남아있는 기체는 A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반응한 걸 보면 A는 30개가 있었지만 10개 남아있다라고 했으니 20개가 사라진 거고요. 엄밀히는 20ml. 그때 B는 10개 모두 사라졌겠죠. 엄밀히는 10ml. 그랬을 때 생성되는 C는 20개인 거죠. 20ml. 반응하는 물질들의 부피비는 개수비와 같고 개수비와도 같다고 했으니 2대 1대 2 이렇게 살릴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실험 1에 남아있는 기체는 A니까 가는 A 맞고요. 그 다음 나의 부피를 물어봤으니까 풀어보면 3번 실험에선 A가 50개, B가 30개야. 근데 반응식을 봤을 때 A는 개수가 2고 B는 1이니까 B보다 A는 2배 필요해. 결국에 B 30개를 없애려면 A가 몇 개 필요해? 60개나 필요한데 50개밖에 없죠. 따라서 이 전체 반응의 규모는 A가 결정치일 겁니다. A 50개가 사라지는 반응. 그럼 봐. A가 50개 사라져. 그때 B는 몇 개 사라질까? A가 2개 사라질 때 B는 하나 사라지니까 절반 사라지는구나. 25개 사라지겠죠. 따라서 30개가 있었는데 25개 사라지니까 5개가 남는다. 엄밀히는 5ml. 그래서 나의 부피는 5라고 해줄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 디귿, 반응하는 두 기체의 부피비. 같은 말, 개수비는 몇 대 몇이라고? 2대 1이라는 거 알 수 있다. 디귿 틀린 보기 답 1번 내줄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이 어려운 문제예요. 16번 그래서 반응식으로 적절한 건 뭐냐?
2대 1대 2의 개수비를 갖는 2번이라고 내줄 수 있습니다. 영상 여러 번 돌려보시고 17번 넘어갈게요. 그래서 방금 문제를 좀 열심히 공부했다 하면 이 문제는 이제 보일 건데, 일정한 온도와 압력 조건 나와 있고 TP 일정 조건에서 기체라면 부피비와 개수비는 동일하다. 부피는 개수처럼 생각해주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럼 밀리리터라고 써있지만 나는 편하게 개수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구나 라는 거고요. 그 다음 A와 B가 만나서 C를 만드는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데 개수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거죠. 좋습니다. 실험 가를 분석해보면 A가 20개 있고 B가 몇 개 있는지 몰라. 근데 A가 몇 개 남은지 모르겠고 C가 어쨌든 30개가 생성이 된다. 지금 정보가 너무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뽑을 게 없을 것 같고요. 나로 넘어가 보면 A가 40개 있었어. 근데 20개가 남네. 실제로 반응한 A는 20개구나. 이때 B는 40개가 있었는데 다 죽었으니까 40개가 사라졌다. 그랬을 때 C는 40개 생성된 거죠. 반응하는 물질들의 개수비, 부피비, 개수비는 모두 똑같다고 했으니까 개수비가 1대 2대 2 이렇게 될 거예요. 오케이? A보다 B는 2배 빨리 사라진다는 거야. 자, 이 관점에서 실험 가를 다시 돌아가 보면 C가 30개 만들어줘야 돼. C 30개 만들어줘야 돼. 그럼 B는 몇 개 사라져야 돼? 30개 사라져야 돼. 그래서 처음에 있었던 게 30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때 A는 15개 사라졌겠죠. 개수비가 1대 2대 2니까 이제 이거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A는 근데 20개가 있었는데 15개 사라지면 5개가 남는구나. 물음표엔 5가 들어가고 기억엔 30 맞는 보기. 다음 니은 다에 뭐가 남아있냐 물어봤을 때 B는 A를 잡아먹기 위해서 2배 필요하다. 근데 다를 보면 A가 60개 있으니까 B는 120개 필요한데 부족하죠. B가 부족하구나. B가 다 죽어버리겠다. 누가 남는 거야? A가 남는 거죠. 마지막 디귿, 이걸 반응식으로 나타내면 A 더하기 2B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틀린 보기 답 1번 이렇게 내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이어서 18번 가겠습니다. 에너지를 방출하는 현상을 골라라. 발열 반응. 고에너지가 저에너지 될 때 주위로 열을 버리는 이런 반응을 골라주라는 거고, 주위 입장에선 열을 얻은 거니까 온도가 높아지고 물질의 입장에선 열을 버린 거니까 온도가 낮아진다. 혹은 여기에 지식형 예시들도 있었죠. 기억, 식물이 광합성을 하냐라고 했을 때 이름부터가 합성이에요. 에너지가 높아진다는 거고, 또 빛을 먹어야, 흡수해야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흡수하는 경우라서 틀린 보기. 그 다음 니은, 디귿, 리을, 이게 다 지식형 문제입니다. 철가루와 산소가 반응하는 거, 발열 반응이에요. 그래서 주위의 온도가 높아져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이라고 하는 산과 염기가 만나는 걸 중화 반응이라고 하죠. 중화 반응 과정에서도 중화열이라고 하는 게 방출됩니다. 우리 교재에 다 나와 있는 예시이기 때문에 외웠어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리을, 겨울철 쌓여있는 눈에 염화칼슘을 뿌리면 혼합물이 되면서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 그래서 잘 얼지 않는다 얘기도 했었고요. 이미 얼어있는 눈에 뿌리면 염화칼슘이 녹으면서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눈이 녹기도 한다. 염화칼슘이 녹으면 열이 나와서 눈을 녹이는 거니까 얘도 방출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이 모두 맞아서 답 5번 이렇게 내줄 수 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19번, 지구대기를 구성하는 기체의 부피비를 나타냈다. 온도 압력의 일정한 조건에서 기체의 부피비는 개수비와 같다 라고 했고요.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건 질소, 그 다음으로 많은 건 산소, 그 다음이 아르곤, 마지막이 이산화탄소까지 외워줘라 했습니다. 그래서 기체 A는 질소가 맞는데 기체 C는 이산화탄소가 돼야 되고요. 특히나 수증기 같은 경우는 비가 오는 날에는 비율이 많아지고 건조한 날에는 비율이 줄어드니까
항상 78%가 질소이고 21%가 산소이다라고 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환경에 따라, 계절에 따라, 위도에 따라 달라지는 이 수증기의 양은 제외를 시켜준 경우죠. 이거는. 그래서 무슨 공기 기준? 건조 공기 기준이다 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되게 중요하게 잡히는 내용이에요. 다음 디귿, 호흡에 이용되는 건 산소 기체죠. B다 맞다. 마지막 리을, C는 이산화탄소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 어떻죠? 어떤 지역이 됐건 공기를 떠놓으면 그 안에 이산화탄소가 0.03%를 차지한다 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달라지지 않는다 라고 할 수 있고 답 2번 내주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오케이, 그 다음 20번. 기권의 층상구조를 나타냈다. A. 대류권, B. 성층권, 중간권, 열권 잡아줄 수 있습니다. 기억, 대류권은 기상현상 맞다. 대류 플러스 수증기까지 있으니까 괜찮죠? 니은, B는 비행기의 항로로 이용되려면 기본적으로 안정한 층이어야 되죠. 틀린 보기고 대류가 일어나지 않아 안정한 층이다 얘기했었습니다. 다음 디귿, C층의 중간권 계면 여기 얘기죠. 열권과 그 사이. 기권에서 가장 낮은 기온이 나타나냐? 그냥 자료 해석입니다. 맞는 얘기고요. 다음 리을, D층 열권은 중력에 의하여 공기 대부분이 모여 있는 게 아니라 공기가 매우 희박하다. 그래서 일교차가 큰 거는 맞다. 마지막 미음, 태양 입자와 대기 입자가 충돌할 빛을 내는 오로나는 어디의 키워드였죠? 열권의 키워드니까 D층이라고 잡아줘야 될 겁니다. 답 2번이고 중간권에서 나타나는 관찰되는 현상은 우리 유성 요런 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넘어갈게요. 이어서 11번 똑같이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써놓고요. 1번 A층 대류권은 태양 복사 에너지의 영향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한다. 무슨 말이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아지냐? 그러니까 태양이랑 가까워지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가 증가하는 건 맞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기온은 낮아지죠. 그러면 기온이 낮아지는 현상을 이거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뭘로 설명하는 거죠? 태양 복사 에너지의 증가량보다 지구 복사 에너지의 도달량의 감소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다. 결국에 지구 복사 에너지의 영향 때문이다 라고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2번 B층 성층권은 태양의 자외선을 흡수해서 뭐가? 오존층이 지상의 생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좋은 표현입니다. 답 2번 낼 수 있고 3번 C층은 공기 중에 수증기가 거의 없어 까진 맞아. 근데 대류는 일어나죠. 대류는 일어나지만 수증기가 없어서 나타나는 건 기상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4번에 D층은 열권은 공기가 매우 희박한 건 맞지만 낮과 밤에 그래서 일교차가 매우 크다라고 해줘야 되죠. 5번 오존층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는 낮아지다가 열권부터 높아지는 거잖아. 그래서 두 개의 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개의 층이 있을 때 하나가 사라진다고 해서 세 개가 되는 게 아니라 네 개의 층 중에 얘가 사라지면 결국 온도는 A에서 C까지 이런 식으로 감소하게 될 거니까 괜찮나요? 이렇게 그래서 두 개의 층으로 나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22번 지구 복사 평형을 이룰 때 에너지의 이동을 나타낸다. 기억, 태양 복사 에너지는 지구에 전부 흡수되냐라고 했을 때 자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들어오다가 대기에서 반사시켜버리고 지표에서 그냥 반사시켜버리는 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구로 들어오는 건 B-A라고 해줄 수 있습니다. 다음 니은, 지구의 복사 평형에 관여하지 않는 에너지는 E다? 무슨 말이죠? 복사 평형을 이룰 때의 에너지의 이동을 나타낸 거니까 지금 A, B, C, D, E는 모두 영향을 주는 겁니다. 다음 디귿, 지표면과 대기에서의 복사 에너지의 방출은 항상 일어난다. 어떻죠? 지표면과 대기에서 복사 에너지의 방출이 일어나냐라고 했을 땐 일단 지표에서는 흡수한 걸 대기로 방출하기도 하고 우주로 방출하기도 해요. 당연히 일어나는 거고.
또 대기 입장에서는 태양으로부터 얻은 것도 있고 지표로부터 얻은 게 있을 때 그 받은 열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양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양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주로 버리기도 하고 지표로 다시 넣어주기도 하는 거죠. 항상 일어난다. 그래서 맞는 표현이라는 거고요. 마지막 리을. 지구에서 우주로 방출되는 에너지의 양은 C와 D의 합과 같냐라고 했을 때 일단 지구로 들어오는 에너지의 양을 얘기하기 위해서 태양에서 들어오는 건 B고요. 반사시켜버리는 거 A입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들어오는 양은 B-A가 되겠죠. 근데 이것과 나가는 양은 같을 건데 잘 생각해보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를 일단 들어왔을 때 A는 빠지고요. 그 중에 일부 B-A에 해당하는 게 대기로 들어가기도 하고 지표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 지표에 들어온 건 우주로 결국 방출이 될 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들어온 양은 C 더하기 D와 같다고 할 수 있고요. 이때 C와 E는 같은 거죠. 지표의 입장에서 들어온 만큼 나가야 되니까. 결국 식은 E 더하기 D라고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C 더하기 D와 같다? 맞는 표현이다. 답 4번. 이렇게 골라줄 수가 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23번. 알루미늄 컵 속의 온도 변화를 측정하는 실험 장치이다. 적외선 등에서 빛이 나오고 있고요. 복사의 형태로 도달이 될 겁니다. 그럼 이때 도달한 열이 알루미늄 컵의 표면을 뜨겁게 만들겠죠. 그럼 그 컵 표면이 옆에 있는 물의 온도를 높여줄 거예요. 이거는 금속에 의해 전달되는 전도라고 할 수 있고, 그럼 컵 표면과 가까운 쪽은 뜨겁고 반대쪽은 차가우니까 열의 이동이 일어나겠죠. 이 과정은 대류라고 할 수 있다. 1번 모든 물체는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냐 했을 때 일단 맞는 표현이고 조금 지엽적이긴 한데 사실 우리 공항이나 뭐 이런 데 가보면 그러니까 사람 이렇게 온도를 측정한다라고 했을 때 빨갛게 적외선 카메라로 측정하면 나타나잖아. 그게 다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은 기본적으로 질량을 가지고 있다면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어서 열을 방출하는 게 맞는 표현이에요. 뭐 애매했다면 세모 정도 써줄 수 있겠죠. 다음 2번 복사 평형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냐? 당연히 맞는 거고요. 그 다음 3번 왜 맞는지는 교재의 실험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복사 평형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 맞는 얘기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컵이 방출하는 에너지 양과 흡수하는 에너지의 양이 같아진다. 어떻죠?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2번 보기랑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빛을 쏴. 그럼 처음에는 열을 흡수해서 온도가 높아지겠죠. 근데 이게 컵이 무한정 가열이 되는 건 아니거든. 시간이 지나다 보면 뜨거워진 상태로 일정하게 유지가 될 건데 그 이유 이 컵에 있는 물질도 열을 내보내니까 그런 거죠. 그럼 이런 복사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했을 때 흡수하는 양과 방출하는 양이 같아지니까 2번과 3번이 다 같은 표현인 거고요. 4번 컵 속에 공기 온도 나와 있는데 아까 잘못 얘기했네요. 뭐 물이 없습니다. 공기 온도는 처음에는 상승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일정하게 유지된다. 복사 평형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마지막 5번에 전등과 컵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평형을 이루었을 때 온도는 더 높은 거죠. 뜨거운 애가 가까이 왔으니까. 답 5번 낼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이어서 24번. 우리 교재에 이런 숫자들이 다 써져 있었는데 사실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 숫자를 외우는 친구들이 뭐 일부 있긴 하지만 원래는 숫자까지는 외우게 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번 외우고 가볼까요? 간단한 거. 태양에서 들어오는 에너지를 100이라고 하면 그 100을 모두 다 지구가 받는 게 아니라 대기가 반사시켜버리고 지표가 반사시켜버리는 양이 30%입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지구로 들어오는 건 70%가 되죠. 근데 그 70 중에 20은 대기가 공기가 흡수해 주는 거고 나머지 50이 땅으로 들어옵니다. 결국에 지구에 들어오는 양은
전체 태양이 보낸 거에 70%가 되는구나. 그럼 이 지구는 복사 평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70이 들어왔으면 최종적으로 우주로 70을 내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 정도 숫자 간단한 관계가 있으니까 좀 외워줘 보자. 그래서 외웠다 치고 기억 들어가면 지구가 우주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은 100 중에 70을 흡수했으니까 70을 내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 맞는 표현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니은. 대기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을 100이라고 하면 대기가 흡수하는 건 그중 20이 되는 거죠. 이때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의 에너지 양은 지구는 지표와 대기를 합친 거니까 70이 될 겁니다. 그래서 20은 70에 7분의 2 곱하기 100%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30은 아니라서 일단 틀린 보기. 그 다음 디귿. 지구는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건 맞는데 따라서 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해줘야 돼요. 선생님 우리 지구온난화 온도 계속 높아지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구온난화는 온실기체의 양이 많아져 일정하지도 않지만 증가하는 경향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 파트에서는 복사평형을 이루었다라고 했을 땐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같으니까 유지된다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리을. 대기가 없어도 복사평형은 일어나고요.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틀린 보기죠. 다만 더 낮은 온도에서 평형을 유지하게 돼요. 무슨 효과가 사라지니까? 온실 효과가 사라지니까. 마지막 미음. 온실기체의 증가로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거 맞다. 여기까지 풀고 이제 기분 좋게 1번 딱 찍었으면 틀리는 겁니다. 문제에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어요. 답 니은 디귿 리을 4번 골라주면 되겠죠. 항상 주의하시고. 마지막 25번. 약 120년간의 대기중 이산화탄소의 농도와 평균 기온의 상승을 나타냈다. 그래프가 나와 있을 때 X축과 Y축의 확인이고, 연도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이렇게 증가했구나. 근데 연도에 따른 평균 기온도 이렇게 증가하고 있구나. 따라서 평균 기온의 상승은 이산화탄소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다인 거였죠. 온실 효과는 꾸준히 강화되고 있죠. 온실기체인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아지니까. 다음 측정 기간 동안 지구의 평균 기온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거죠. 맞는 표현. 1950년대에 감소했잖아요. 조금씩 보면 감소하는 거 있죠.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평균 기온, 전체적인 쉐입이 어떻게 되는지. 다음 기온과 이산화탄소의 농도 변화는 모습이 거의 비슷해서 기온의 증가는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 때문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자라는 거 다 같이 가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라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는 동안 평균 기온도 증가했으므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 있다. 맞는 표현 답 4번 이렇게 내줄 수 있다. 오케이, 강의가 좀 길었는데요. 필요한 내용 잘 챙겨보시고 오답 노트 해야 되는 사람들, 점수가 좀 많이 안 나온 사람들은 욕심 부려서 열심히 해오시기 바라겠습니다.